매일 출퇴근길에 무심코 내딛는 발걸음 속에 자신의 생체 활력을 가늠하는 숨겨진 열쇠가 들어있다면 어떨까요? 별다른 장비 없이 그저 평지를 걷는 속도를 측정하는 것만으로도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더 직관적으로 신체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매일 걸으면서도 이 단순한 행위가 가진 놀라운 가치를 미처 깨닫지 못했을까요? 현대의학과 노년학 분야에서는 이미 보행 속도를 인간의 종합적인 생명력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다루고 있습니다.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이 특정 장기나 일부 혈관의 단편적인 상태만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평지를 걷는 행위는 심폐기능, 골격근의 근력,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상호 연동, 그리고 감각기관의 균형 제어 능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만 가능한 종합예술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행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단순히 다리 근육이 약해졌다는 의미를 넘어 신체 전반의 시스템이 노화하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솔직한 경고등입니다.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어떤 대상의 복잡한 이름표를 외우는 것보다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즉 내부적인 상호작용과 본질을 들여다보는 것을 가장 즐겼습니다. 파인만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가르쳐준 독특한 관점을 평생 유지했는데, 그것은 새의 이름을 여러 개 국어로 아는 것보다 그 새가 왜 깃털을 다듬고 어떻게 하늘을 날아오르는지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이 진짜 과학이라는 신념이었습니다. 파인만의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매일 행하는 걷기를 바라본다면 이것은 단순한 공간적 이동이나 출퇴근을 위한 단순 노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정밀하게 설계된 물리학적 엔진의 가동이자 우주적 법칙인 중력과 인체가 매 순간 벌이는 경이로운 대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파인만이 복잡한 물리 법칙이나 양자역학의 난해한 이론을 대중에게 아주 쉽고 직관적인 언어로 풀어내듯 우리 몸이 왜 오직 걷기만을 위해 최적화된 최첨단 기계인지 그 놀라운 생체 메커니즘을 하나씩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인체의 신비로운 엔지니어링을 파인만의 눈으로 함께 탐구하고 과학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매일이 과학이 됩니다. 로봇 공학자들이 수천억 원의 막대한 연구비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들여 최첨단 이족 보행 로봇을 개발할 때 가장 해결하기 어려워하는 궁극의 난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수많은 대학과 연구소의 인재들이 모여 수십 년간 매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에게 인간처럼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두 발로 균형을 잡으며 앞으로 걸어가는 행위를 학습시키는 것은 여전히 가장 높은 벽 중 하나입니다. 인위적으로 제어되는 로봇은 조금만 경사가 지거나 자갈이 깔린 길을 만나면 무게 중심을 잃고 가차없이 쓰러지기 일쑤입니다. 반면 우리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메신저를 확인하면서 아무런 의식 없이 길을 걷습니다.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매 순간 엄청난 양의 실시간 신경연산과 역학적 제어가 필요한 기적 같은 현상입니다. 걷기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천재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즐겨 사용하던 직관적인 비유와 사고 방식을 빌려와 보겠습니다. 흔히 오래된 것일 벽에 걸린 커다란 궤종시계의 추를 기억하실 겁니다. 시계추는 고정된 위쪽 꼭지점을 중심으로 아래로 매달려 좌우로 왔다 갔다 일정한 주기를 그리며 물리적인 진동 운동을 합니다. 이를 물리학에서는 전형적인 진자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체의 걷기 메커니즘은 이 익숙한 시계추를 정확하게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우리의 발바닥이 땅에 닿는 순간 그 고정된 지점이 지면의 회전축이 되고 우리의 골반과 상체는 거대한 무게중심이 되어 하늘을 향해 거꾸로 서 있는 형태가 됩니다. 물리학과 생체역학에서는 이를 역진자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다리를 앞으로 뻗으며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 몸은 단순히 근육의 힘만을 이용해 앞으로 미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학적으로 엄밀히 말하자면 앞으로 고꾸라지는 통제된 추락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디고 있는 다리 위로 몸의 무게 중심이 부드러운 홀을 그리며 상승했다가 정점을 지나 앞으로 넘어가면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위치 에너지가 앞으로 나아가는 운동 에너지로 매끄럽게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이 에너지를 회수하고 재활용하는 역학적 효율은 무려 60%에서 65%에 달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만든 그 어떤 인공적인 내연기관이나 최첨단 로봇 엔진보다 효율적인 수치입니다. 우리의 다리 근육은 추진력을 내기 위해 자동차 엔진처럼 엄청난 생체 연료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의 중력에 의해 앞으로 쓰러지는 몸을 툭 받아주며 최소한의 에너지만 보태고 있을 뿐입니다. 주말에 한강 시민공원을 여유롭게 산책하거나 가파른 경사와 언덕이 많기로 유명한 한국의 대학 캠퍼스들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하체는 지구의 강력한 중력장과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가장 적은 연료로 가장 멀리 가도록 설계된 우수한 역학 엔진을 스스로 가동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정밀한 무게 중심 계산과 근육의 팽창 및 수축 제어를 우리의 손해와 전정기관은 1분에 수천 번씩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완벽하게 수행해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진화생물학자인 다니엘 리버만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체는 아주 오랜 진화의 역사 속에서 사바나 초원의 뜨거운 태양 아래 장거리 끈기 사냥을 하도록 최적화된 구조를 가집니다. 다른 영장류와 비교했을 때 인간이 가진 넓은 부채꼴 모양의 골반과 안쪽으로 비스듬하게 모여드는 대퇴골 구조, 그리고 달릴 때나 걸을 때 머리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목 뒤의 항인대 같은 구조는 모두 오랫동안 걷고 달리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다듬어진 전용 어댑터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달리 매일 지속적인 걸음을 필요로 하도록 신체 생리 시스템이 세팅된 인류학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걸어야만 비로소 인간의 중력 엔진이 고장나지 않고 부드럽게 돌아가도록 진화한 것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어떤 대상의 복잡하고 어려운 의학적 명칭이나 학술적 이름표를 달달 외우는 것보다 그 대상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신호를 주고받으며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를 파헤치는 것이 진짜 과학적인 태도라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의 독특하고 예리한 시선으로 우리의 뼈와 골격 시스템을 바라본다면 그것은 단지 몸을 지탱하는 딱딱하고 고정된 석회질 기둥이나 죽어있는 칼슘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뼈는 외부에서 물리적인 압박과 주기적인 충격이 가해지면 스스로 미세한 전기를 만들어내는 아주 정밀한 압전 물질입니다. 우리가 발걸음을 옮기며 발뒤꿈치가 지면에 쾅 하고 부딪힐 때마다 그 강한 충격 에너지는 다리뼈와 골반을 거쳐 척추를 타고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이때 뼈를 구성하고 있는 미세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 결정 구조가 순간적으로 기계적 압착을 받게 되면서 아주 미세한 전압 변화를 발생시키는데, 이것이 바로 물리학과 재료공학에서 광범위하게 다루는 압전 효과의 실체입니다. 라이터의 스위치를 누르면 내부의 압전 소자가 압박을 받아 스파크 전기를 일으키듯 우리 몸의 뼈도 걸을 때마다 전기를 생산하는 천연 발전기로 변신하는 것입니다. 뼈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미세한 전기 신호는 세포들에게 전달되는 일종의 생체 내 무선 통신 신호와 같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새로운 뼈 조직을 조각하고 보수하는 조골세포들은 이 압전 신호를 감지하면 즉시 잠에서 깨어나 격렬하게 활성화됩니다. 그리고 힘과 충격이 가장 많이 실린 부위를 귀신같이 찾아가 그곳의 골밀도를 더 두껍고 단단하게 리모델링하기 시작합니다. 물리적 압박이 가해진 곳을 강하게 보수하여 다음 충격에 대비하려는 인체의 방어 기전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걷지 않고 침대나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생체 전기 신호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뼈를 만드는 조골세포의 활동은 중단되고 오히려 오래된 뼈를 갉아먹고 흡수하여 없애버리는 파골세포의 활동만 그대로 남게 되어 골다공증처럼 뼈가 구멍난 스펀지처럼 텅 비어버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실제로 우주 공간의 제로 중력 상태에 장기간 머무는 우주 비행사들이나 병상에 꼼짝없이 가만히 누워있는 환자들이 한 달에 1% 이상의 엄청난 골밀도를 잃어버리는 이유도 우주 공간이 독해서가 아니라 물리적 충격이 사라져 뼈 내부의 압전 신호가 완전히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서울의 신도림역이나 고속터미널역에 그 악명 높고 기나긴 지하 환승 통로를 걸어갈 때 다리가 피곤하고
지친다고 느끼셨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물리학과 생리학의 눈으로 다시 보면 그 단단한 시멘트 바닥은 당신의 관절을 아프게 하는 무자비 한 적이 아니라 당신이 발을 디딜 때마다 다리뼈와 척추에 전기 신호를 쏘아보내 골격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완벽한 무료 골밀도 전기 충전소인 셈입니다. 뼈는 헬스장의 무거운 기구를 무리해서 일시적으로 드는 것보다 걷기가 제공하는 주기적이고 정밀한 충격 패턴을 가장 잘 인식하고 이에 맞추어 단단해지도록 진화했습니다. 우리의 하체 내부에는 지구의 강력한 중력을 거슬러 아래로 몰리는 혈액과 림프액을 다시 위로 끌어올리는 독창적인 수력학적 펌프 시스템이 밀착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두 발로 서서 걷게 되면서 온몸의 액체가 밑으로 쏠리는 거대한 중력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되돌릴 장치가 없다면 모든 피가 다리로 몰려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져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발바닥 가장자리와 안쪽 아치 구조 아래에는 정맥총이라고 불리는 그물망처럼 촘촘하고 밀도 높은 혈관 주머니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정맥 주머니는 우리가 가만히 서 있거나 의자에 덩그러니 앉아 있을 때는 전혀 가동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한 걸음씩 내디디며 자신의 체중을 온전히 실어 발바닥을 꾹꾹 눌러줄 때만 이 정맥총 주머니가 물리적으로 강하게 압착되면서 내부의 고인 혈액을 다리 위쪽을 향해 수직으로 강하게 쏘아 올립니다. 마치 손으로 고무 펌프를 쥐어짜줄 때마다 호스를 타고 물이 위로 솟구치는 유체역학적 원리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발바닥에서 시작된 이 역동적인 흐름을 이어받아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관을 쥐어짜주며 액체들을 심장과 뇌로 다시 한번 밀어 올리는 제2의 심장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몸속의 면역 세포를 나르고 대사 노폐물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림프계 역시 스스로 뛰는 심장 같은 자체 동력이 없기 때문에 오직 주변 근육이 움직여서 짜주는 외부 압력으로만 순환이 가능합니다. 현대 한국 사회의 수많은 대학생들과 직장인들은 강남의 빽빽한 오피스 빌딩이나 대치동, 노량진의 고요한 스터디 카페에 앉아 온종일 모니터와 책만 바라보며 긴 시간을 보냅니다. 저녁 무렵이 되었을 때 다리가 코끼리처럼 퉁퉁 붓고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무거워지며 머리가 무겁고 멍해지는 브레인 포그 현상을 자주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몸에 갑자기 심각한 질병이 생겨서 나타나는 증상이 아닙니다. 단지 온종일 하체를 움직이지 않아서 우리 몸의 기본 옵션으로 내장된 수동 액체 펌프의 전원 스위치를 완전히 꺼두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물리학적인 유체, 정체 현상일 뿐입니다.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 역시 내부에 혈관이 없어서 오직 걸을 때 발생하는 스펀지 같은 압착과 이완 작용을 통해서만 주변 조직으로부터 영양분을 흡수하고 신선해집니다.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 있으면 디스크는 굳어가고 영양 공급이 끊어집니다. 단 10분만 밖으로 나가 걸어도 고여있던 체액 펌프가 다시 세차게 회전하며 온몸의 순환계와 면역계가 정상 가동하기 시작합니다. 걸음으로써 하체의 유체역학 엔진이 켜지고 전신의 세포가 맑은 혈액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20세기의 수많은 의학 교과서와 학계에 권위 있는 상식 중 하나는 인간의 성장이 한번 끝나고 나면 뇌세포는 더 이상 새로 태어나지 않으며 나이가 들수록 돌이킬 수 없이 줄어들 뿐이라는 절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수많은 의학자들은 성인의 뇌 구조가 고정되어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퇴화만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은 리처드 파인만이 기존 학계의 고정관념과 권위에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며 아무도 보지 못했던 진실을 찾아냈던 것처럼 이 철옹성 같던 상식을 완벽하게 뒤집어 엎었습니다. 피츠버그 대학교의 커크 에릭슨 교수팀이 진행한 정밀한 임상 실험에 따르면 일주일에 3번씩 40분 동안 가볍게 동네를 걸었던 고령층 그룹의 뇌를 자기 공명 영상으로 촬영하여 관찰한 결과 기억과 인지 능력을 총괄하는 핵심 기관인 해마의 부피가 1년 만에 도리어 2% 가까이 유의미하게 성장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노화로 인해 당연히 줄어들어야 할 해마의 크기가 보행이라는 자극을 통해 오히려 커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을 두고 걷기가 치매를 마법처럼 흔적도 없이 완치해준다거나 지능을 무한히 높여준다는 식의 과장된 환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과학적 사실에 입각하여 현상을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걸음이 유발하는 물리적 자극이 뇌 세포의 위축과 퇴화를 막아주고 신경세포 사이의 새로운 연결망을 촉진하는 신경 가소성을 생생하게 작동시킨다는 것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팩트입니다. 걸을 때 발바닥과 다리 근육에서 시작된 역동적인 물리적 진동은 척수를 타고 뇌 속으로 전달되어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즉 뇌를 위한 천연 비료라고 불리는 특수한 단백질 분비를 강력하게 촉진합니다. 이 단백질이 해마의 치상회 부위에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끊임없이 발화하고 생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을 너무 많이 봐서 기억력이 감퇴하는 디지털 치매나 브레인폭으로 고통받는 한국의 젊은 세대들에게 이 메커니즘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만히 독서실 의자에 앉아 값비싼 영양제를 챙겨 먹거나 컴퓨터 화면으로 복잡한 두뇌 퀴즈를 푸는 것보다 편안한 운동화를 신고 석촌호수나 동네 아파트 단지 주변을 조용히 산책하며 발바닥에 생체 펌프를 가동하는 것이 당신의 소중한 해마와 기억세포를 관광하게 성장시키는 확실하고 유일한 과학적 처방전입니다. 지식의 습득과 두뇌의 활성화는 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역동적인 신체 활동과 결합할 때 극대화됩니다. 몸을 움직여야 뇌가 비로소 잠에서 깨어납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무심코 내딛는 걸음 속에 숨겨진 역진자 운동과 앞전 효과, 그리고 하체의 유체 펌프 시스템과 해마 재생의 놀라운 역학, 메커니즘을 함께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라 우주의 중력장과 인체의 재료공학이 만나 조화를 이루는 경이로운 과학 현장입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어떤 개념을 진짜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잡한 전문 용어를 쓰지 않고 어린아이나 친구에게 아주 쉬운 언어로 설명해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창한 의학 용어나 물리학 공식 없이도 사물의 본질을 타인에게 비유를 통해 전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지식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다 보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에게 우리의 뼈는 걸을 때 발생하는 전기를 먹고 자라며 걷기는 우리 몸의 고장난 유체 펌프를 다시 시원하게 돌리는 위대한 일이라는 이 신비로운 사실을 파인만처럼 직관적인 비유를 들어 직접 설명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말로 설명하고 타인을 이해시키는 과정에서 당신의 뇌는 이 놀라운 과학적 지식을 완벽하게 당신의 것으로 각인시킬 것이며 당신의 해마 속 시냅스들은 더욱 단단하게 연결될 것입니다. 오늘 발견한 인체의 물리학이 흥미로우셨다면 주변 사람들과 이 신비로움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리처드 파인만의 위대한 가르침과 사물을 바라보는 독창적인 사고방식을 소개하고 해설하는 콘텐츠이며 파인만 본인이나 그의 유족 및 재단과는 무관합니다. 대중의 과학적 소양 증진과 교육 목적을 위한 참고용 정보입니다. 가만히 앉아 세상의 복잡한 고민에 잠기기보다 지금 당장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당신의 위대한 중력 엔진을 가동해 보십시오.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이 곧 위대한 과학이 됩니다.